안녕하세요. 린쭈쌤입니다. 오늘은요, 저처럼 예비 교사를 꿈꾸는 예비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저는 지금 방학 중인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밥 먹고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처럼 3월달부터는 이렇게 학교 교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은 예비 선생님들 엄청 많으실 텐데요. 오늘 기준으로 2차 시험이 한 열흘 조금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긴장되고 하실 텐데 저도 그 2차 준비할 때 죽을 것 같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조금만 한 발짝만 더 가면 합격의 길이 보이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어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을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 볼 텐데요. 저처럼 소수 과목에다가 대구는 또 면접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은 교직 적성 신청 면접이죠. 그래서 면접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대구광역시 기준 공고문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될까요? 면접 때 무엇을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띄어져 있는 공고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안내라고 되어 있네요. 대구는 이게 진짜 짜증납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2차 시험 인문정신 소양평가 문항 출제 대상 도서 3종이 소개되어 있네요. 난중일기, 갈매기의 꿈, 명심보감 세 가지네요. 그래도 다행이신 건 저 때는 이 인문 소양 도서가 6건인가 8건인가 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준비하느라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중국어 선생님들은 이걸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중국어로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철저히 준비 못하신 분들은 이 인문 소양도서 내용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면접에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8시 반까지 대기실 입실 하셔야 되고요. 저는 넉넉히 한 1시간 전에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서 좀 대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유롭게 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은 수험표, 신분증. 당연한 건데도 긴장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빠뜨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꼭 잘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 도시락 간식 준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긴장하면 되게 배탈이 잘 나는 스타일이라서 아예 간식 뭐 이런 거 식사 이런 건 안 들고 갔어요. 저는 진짜 그냥 마시는 물, 따뜻한 물, 그 다음에 초콜릿 사탕 이런 것만 들고 갔고요. 근데 또 주변에는 뭐 김밥 같은 거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접 때 제일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접 복장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단정한 겁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너무 세심하게 막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정하고 선생님다운 복장이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일단 제가 저한테 편한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여기 사진이 보이실까요? 저는 이렇게 투피스처럼 보이는 원피스
를 샀거든요. 일부러 하나 샀어요. 왜냐면 기존에 입던 옷도 있기는 했지만 왠지 이렇게 새 옷을 사야 뭔가 이렇게 새로 잘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까만 스타킹에 까만 구두를 신었는데 그 생각보다 그 대기하는 장소랑 그 교실이 좀 춥거든요. 저기에 기모가 들어가 있는 한 5cm 정도 되는 구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신었는데 그래도 조금 그냥 생구두보다는 조금 따뜻하게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하게 보이는데 포인트를 두고 복장을 이렇게 했었고요. 제가 보니까 완전 진짜 승무원처럼 막 풀 세팅해서 오신 분도 계셨고, 아니면 진짜 뭐 그냥 수업하듯이 정장 슬랙스에 뭐 가디건 이렇게 입고 오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면접의 정석, 뭐 까만 자켓, 까만 치마에 흰 블라우스 이렇게 오신 분도 계셨고, 뭐 신발 굳이 구두 안 신으시고 그냥 교실 실내화 신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복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단정하면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릴까, 저 옷이 나한테 어울릴까, 그런 것들 가지고 너무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면접 문제 하나 더 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단정하고 자기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복장을 갖추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복장은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추울 수 있으니까 바깥 겉옷 같은 경우는 두꺼운 뭐 롱패딩 이런 거 입고 가셨다가 벗어 두시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장을 갖춰 입고 교실에 들어가면요, 그 대기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실에 가시면은 그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같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랑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교과 한 교과 이렇게 두 교과가 한 교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교과가 한 교실에서 이제 대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에도 적혀 있는데 관리번호 추첨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안내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번호를 뽑으라고 이렇게 봉투 안에 넣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기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중간쯤 번호를 뽑아가지고 살았는데, 그 첫 번째로 뽑히신 분들은 정말 많이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번호를 뽑고 이제 명찰, 목걸이 명찰 같은 걸 받는데, 그거를 달고 이제 교실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이제 순서대로 불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반드시 입시 완료 시간을 준수하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항상 넉넉히 준비해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구도 교육청에서 주는 것만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모나미 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면접 볼 때는 필기구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본인 거 말고 주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 시험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대기실에서 준비를 다 마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순서가 되면 이제 구상실로 들어오세요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면 거기 안내에 따라 가서 구상실에 입장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면접 볼 때보다 이때가 진짜 긴장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구상 시간이 2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5분이 거의 3분처럼 느껴져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거기 이제 교실에 커다란 타이머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시간 내에 구상을 마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원하는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답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디에든 써먹을 수 있는 답변 말고 정말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수록 유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면접을 많이 잘 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면접을 망쳐가지고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결국 붙었어요.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뒤에서. 그래서 일단은 구상실에 가면 정말 시간이 초알같이 빨리 흐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여기에 있는 문제를 다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걸 아예 다 못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완전 망합니다. 진짜. 그래서 일단 시간에 무조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되고, 정 내가 대답을 생각하지 못했으면 나중에 들어가서라도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무조건 다 보셔야 되는 거,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 문제랑 외국어로 답하는 문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율을 좀 잘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된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바로, 그러니까 보자마자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을 대충 단어만 적어 놓고 말은 즉석에서 만들어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로 답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외웠던 대본을 빨리빨리 떠올려서 그것도 마찬가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서 빨리빨리 눈에 띄게끔 구상지에 살짝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바로바로 떠올려서 대답할 수 있게끔 구상실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떠올리니까 막 긴장이 돼가지고 저 그때 진짜 많이 떨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많이 떨고 했던 사람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이렇게 미리 문제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교육과정 평가에서 낸 문제 4개, 그 다음에 대우광시 교육청에서 낸 문제 3개, 총 7개 문제를 미리 보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즉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칠 때는 이런 노란 파일을 이렇게 밑에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여기 이제 문제가 들어있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즉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하느냐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된 가운데 마음을 최대한 편히 먹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여기 공고문에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구상실에서 구상을 마치면 면접평가실로 입시를 하시는데요. 입시를 하시고는 안녕하십니까? 중국어과 관리번호 1번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 후에 착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님이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 타이머를 땅 켜고 면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볼 때 이게 앞부분에 저 혼자 이렇게 책상 한 개에 여기 문제지가 올려져 있는 책상에 앉아서 대답을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 분들은 저의 맞은편에 한 5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학원에 다녔는데, 학원에서 면접 준비할 때 그 면접관들의 눈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고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대답을 잘 못하니까 이 눈 마주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인 것은 시험 치러 갔는데 이 면접관들이 나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눈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여기 구상지에 적는 것도 별로 못 적고 왔거든요. 근데 면접관들이 나를 안 봐. 물론 간혹 이렇게 얼굴 들고 잠깐 보시는 분들은 계셨는데 나를 안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은 구상지에 좀 더 상세히 적어 놓을 걸. 왜냐면 이렇게 보고 슬쩍슬쩍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구상지를 빡빡하게 적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쓸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거는 제 과목인 경우에만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또 이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일단 자신감 있는 태도로 구상지에 있던 문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대답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대답하는 문제를 엄청 많이 쫄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소양 관련 문제 정말 많이 쫄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너무 길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걸 읽고 나니까 바로
하래. 그래서 너무 쪼이지 마시고, 이게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냐면, 그 중국어로 대답하는 문제가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먹었어요. 물론 선생님들 다 대단하시지만 그래도 임용 공부에 손을 놓은 지 좀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살짝 틀리게 대답을 해도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살짝 틀려도 저 사람들 모르고 넘어갈 거다, 이런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밑에서 손은 덜덜덜 떨리지만 내가 긴장되지 않는 척, 이거 어떻게 보면 면접도 쇼잖아요. 그래서 긴장되지 않는 척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형 문제를 순서대로 먼저 답하시고, 직답형 문제 펼쳐서 대답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문제집 반납하고 퇴실하실 수 있습니다. 하세요. 자, 제가 그 면접을 망쳐서 떨어질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저 열심히 대답을 실컷 했어요. 열심히 대답을 실컷 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시간이 6분이나 남은 겁니다. 와, 그때 멘붕,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1, 2분도 아니고 시간이 6분이나 남았어요. 6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다 해버렸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답을 할까 하고 있는 찰나에 그 면접관 한 분께서 대답 끝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끝났습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망했구나. 이를 어떡하지? 그래도 수업 실은 조금 잘했는 것 같은데 면접은 완전 죽을 썼구나라고 완전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저 같은 상황을 막 글을 남겼더니 알고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시간을 남기고도 합격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춘 이유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 문제 답변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 시계에 보는 걸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늘 연습할 때 시간이 맞았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실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보실 때는 반드시 한 문제 끝나면 시계 보시고 한 문제 끝나면 시계 보시고 하셔서 이 답변하시는 대답의 길이를 좀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고문에 보니까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말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며 라고 밑줄 쫙 되어 있네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이상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면접이 다 끝이 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꿀팁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그랬지만 면접은 다들 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 만점자가 아니라서 뭐 만점자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팁을 얻으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실수를 해도 분명히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완벽하진 않다는 거에 초점을 좀 두시고, 그럼 또 어떻게 자신감 있게 하냐고요? 라는 질문을 하시겠죠. 여기에 대한 답은 진짜 죽으라고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그 다른 기간제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실제 수업 해봤을 때의 경험을 녹여서 대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보다는 정말 이 사람은 실전에 투입되면 바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서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접 준비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상황에서든 이거는 써먹을 수 있는 만능 답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만능 답변을 잘 녹여서 대답하시라. 자, 그리고 모르는 게 나와도 쫄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하라 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중국어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중국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또 팁을 드리자면, 자, 이것도 뭐 이렇게 자기가 만능으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에는 이 답, 이 주제에는 이 답, 이런 것들이 대충 구분이 되어 계실 텐데, 그거를 정말 달달달 외워서 내가 이렇게 핸드폰 영상을 많이 찍어 보시면 좋아요. 진짜 면접관 앞에서 하듯이 제가 머릿속으로 그냥 혼자 웅얼웅얼 거리는 거랑 정말 영상을 찍었을 때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수업 실현 영상만 핸드폰을 찍어서 많이 연습을 하시던데, 면접도 이렇게 제가 지금 찍는 것처럼 이렇게 셀카 영상 같은 거라도 좋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연습할 수 있는 실전 영상을 찍어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근무 중에 이 영상을 찍는 거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적었던 그 문제를 복기해서 적었던 그 합격 후기, 요게 한글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많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실전처럼 연습하세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지 마시고 반드시 영상 찍어 보시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실수해도 그럴듯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만점 받아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셔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오겠다 라는 심정으로 임하시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합격하세요. 안녕.